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오늘 셀비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비온이 오늘 이제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일단 계좌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오랜만에 좀 나타났죠. 일단 셀비온 관련해서 흐름을 먼저 보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흐름 자체가 어떻죠? 이전에 이제 돌파를 해줬던 라인이 딱 요 라인이었어요, 요 라인. 딱 이쪽 라인이었는데, 그나 이쪽 라인을 이전에 돌파를 해준 거 자체가 일단 너무나도 긍정적이었고, 돌파를 해주면서 일단 여기 전고점 라인까지 돌파를 한번 해줬었거든요. 요 부분을 봤었을 때 일단 밑에 있는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나서 돌파를 해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임상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이제 주가를 급락을 시켰고, 급락을 시키면서 이 구간을 이탈시켰잖아요. 그죠? 이 구간을 이탈시켰는데 요 라인에서 보시게 되시면 일단 기관계들에 대한 물량 자체는 굉장히 많이 빠졌고, 외인들에 대한 물량도 많이 빠졌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밑에 구간에 대해서 매집을 해온 애들이 누구죠? 기관과 외국인이거든요. 이 기관과 외인들에 대한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와 주면서 밑에서 매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점 라인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집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위쪽에서 출회가 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셀비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밑에 구간에 대해서 매집을 해주는 흐름이 좀 필요한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봤었을 때 매집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개인들만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내려와 줬었을 때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솔직히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모아간다고 솔직히 주가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와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주가가 좀 올라와 주긴 했지만 엄청나게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까지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셀비온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셀비온 IPO 때 약속한 매출 미달이다, 자금 소진 속 경고 등 뭐 이러한 내용까지 지금 나와주면서 안 좋은 내용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셀비온 임상 이상 해명 오케이, 중간 분석 결과 노출은 이제 자충수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꼭 발표하지 않아도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고, 제가 이전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총 91명 중 78명을 분석한 결과 최종 객관 반응률 ORR은 36%로 완전관에 이제 CR이 9%, 부분관해가 27%를 포함을 했다라는 내용,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메모장에다가 좀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립선암이죠. 그러니까 전립선암인데, 이 전립선암 관련해가지고 지금 당장 1등 유일하게 시판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기업. 얘네들이 누구다?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거든요. 얘네들인데, 지금 당장 이제 셀비온의 이번 1차 유효성 이제 평가 지표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ORR 수치가 일단 35.9%죠. 35.9%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이 CR 자체가 8.97%예요. 8.97%.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이제 9%로 좀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반올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고 8.97%.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PR도 봐야 되거든요. PR 같은 경우에도 26.92% 정도가 나왔어요. 이 정도로 나왔어요. 지금 당장 ORR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보시다시피 객관적 반응률, 그리고 CR 같은 경우에는 종양이, 그죠? 종양이 모두 사라지는 완전 반응이에요. 완전 반응. 그리고 PR 같은 경우에는 종양 크기가 30% 이상 감소하는 이제 부분의 반응. 자, 이러한 부분인데, PR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종양이 30% 정도 이제 해소가 된다라는 게, 아무래도 뭐 좋긴 하겠죠. 30% 정도 이제 해소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지금 당장 요 부분에 대해서 이 CR을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CR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당장 유일하게 시판되고 있는 이 노바티스의 플루빅도 있죠. 얘네들의 이 객관적 반응률보다 좋게 평가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과 자체가 죄송합니다. 결과가 셀비온의 결과가
훨씬 좋게 나왔다. 이게 팩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부작용, 이 부작용에 대한 내용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이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노바티스와 플로빅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무슨 독성? 골수 독성이에요. 골수 독성. 이 골수 독성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혈병이죠. 이 백혈병까지 갈 수 있는 독성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부작용, 이 노바티스의 플로빅토에 대한 부작용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셀비온의 부작용은 뭐죠? 구강 건조. 그리고 약간의 빈혈로만 지금 당장 부작용이 나타났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 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업보다 이제 좋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있고, 부작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셀비온이 우수하다. 그리고 객관적 반응률 자체도 셀비온이 훨씬 우수하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지금 당장 이러한 수치가 있는 거는 맞거든요. 이러한 수치가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 예상치가 하회했다. 이게 정말 팩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얘네들이 임상이 맨 처음에 나와줬었을 때에 대해서 맨 처음에 예상치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볼게요. 100이라고 봤는데 얘네들에 대한 예상치가 50%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야. 반토막.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그냥 보게 된다고 하면 안 좋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떠한 객관적 반응률, 어떠한 치료에 대한 퍼센테이지 이렇게 나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하회가 됐다라는 것 자체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셀비온 관련해서도 솔직히 셀비온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 유일하게 시판되고 있는 기업보다 좋게 나와준 결과인데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나 빠졌어요. 굉장히 좀 크게 빠졌죠. 19,600원 고점 라인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오늘 그나마 거의 이제 6.5% 정도 올라서 19,84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정말 큰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지금 당장 이 시장 예상치에 대해서 하회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100에서 50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맨 처음에 얘네들이 예상을 했었던 부분 자체가 47.5%였어요, 원래. 47.5%가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이제 수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번에 얼마가 나왔다? 35.9%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35.9%. 그래서 약 12%가 좀 빠졌다라는 부분이 나타난 건데, 여기서 지금 당장 좀 그나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 이거에 대한 예상치 있죠? 이거에 대한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61명을 대상하는 거였거든요. 임상 대상자. 61명을 대상하는 거였는데, 35.91% 같은 경우에는 91명을 대상을 하는 거예요. 대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임상에 대한 인원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ORR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임상에 대해서도 솔직히 인원이 많아지면 ORR 수치에 대해서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좀 특징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을 임상을 하는 게 바이오 입장에서는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죠? 좋은 치료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퓨처캠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퓨처캠. 이 퓨처캠에 대한 내용도 좀 있긴 한데, 이 퓨처캠이랑 셀비온에 대한 비교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퓨처캠 그리고 셀비온에 대한 비교점을 말씀드리면,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91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91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그나야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임상 대상자가 몇 명이었냐면 18명인가? 19명? 이 정도가 됐었어요. 이 정도가 됐었는데, 보통 지금 단에 딱 여기 나와 있죠. 91명 중에 71명을 분석을 했다. 요 내용이 나오는데, 보통 임상을 진행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임상을 1차 그냥 한 번만 주사를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2차, 3차 뭐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1차를 진행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상 대상자에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상에서 빠지거든요.
빠진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나는 셀비온이 91명에서 71명을 분석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91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임상이 불가능해서 이제 78명까지 줄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1차 임상을 진행을 하고 나서 자진 퇴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임상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퇴소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18명에서 19명, 그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당장 이전에 뉴스가 한번 떴었어요. 이전에 뉴스가 떴었는데 여기서 이탈자가 7명인가 그랬거든요. 7명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10명, 거의 10명에서 한 12명 정도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퓨처캠에 대한 ORR 수치 이런 거는 제외를 하고 똑같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퓨처캠이랑 셀비온이랑 ORR 수치 이러한 부분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임상을 91명으로 진행한 셀비온에 대한 약물을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18명, 19명, 그죠? 이탈하고 나서 10명, 12명 정도로 임상을 진행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맞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효율점, 그리고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거는 셀비온이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좀 더 인증이 되고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임상 데이터에서 나와준다라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당장 얘네들이 임상 데이터로 인해서 주가가 요만큼이나 빠졌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셀비온 관련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이제 셀비온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매수 타점과 이제 매도 타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실시간적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도 함께 운영을 하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수익 볼 수 있는 이러한 단타 종목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도 샘CNS로 이제 9% 그리고 블루엠텍으로 11% 20% 정도에 대한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좀 안겨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뭐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에 이제 31% 정도에 대한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전부 다 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9-3753번으로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드리면서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페트론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젠백스 관련해가지고 요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면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TS 기준으로 우클릭 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 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 두시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 타점이에요. 매도 타점, 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세진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매도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요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로버도 동일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 요 구간을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슬쩍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A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TXR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 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 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 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런 펩트론과 젠백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